모두가 잠든 새벽 5시. 한 여자가 거실에 혼자 서 있습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비전보드를 찢어버렸습니다. 40대 주부 김미영 씨는 거실에 혼자 서 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좁은 복도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어있는 비전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 보드를 만들 때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끌어당김의 법칙 영상을 보며 심장이 뛰었고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잡지에서 오려낸 새 차 사진을 붙이며 그 차를 몰고 있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가족과 웃고 있는 사진 옆에 연봉 5천만 원이라고 적을 때 정말 그런 날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 그 앞에 서서 나는 풍요롭다를 20번 외웠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입안에서 공허하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통장 잔고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책값과 세미나비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통장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는 자신을 본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거 하냐? 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론 맞는 말 아닌가 싶어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미영 씨는 비전보드를 벽에서 뜯어내서 찢어버렸습니다. 연봉 5천만 원, 행복한 우리, 새 차, 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미영 씨의 희망까지 바닥으로 흩어진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후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만 안 되나?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 되는 건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확언을 하면서 오히려 더 초라해진 기분. 나는 성공한다라고 말하는데 속에서는 거짓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자책하며 혼자 끙끙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지난 몇 년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왜 확언을 반복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현실이 바뀔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9년 캐나다의 조앤 우드 박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그동안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긍정 확언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존감이 낮거나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더 우울해졌고 자존감도 더 떨어졌습니다. 긍정 확언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지는 현상이 발견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원리에 대해서 조 디스펜자 박사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해서 정확히 짚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나 결핍을 느끼면서 머리로만 억지로 풍요롭다고 생각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변화는 오직 생각과 우리 몸의 감정 상태가 가지런히 정렬될 때에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마음껏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면 우리 몸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입으로 나는 풍요롭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순간 뇌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년, 3년, 5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실패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까지 굳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거든요.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확언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별로 없었구나. 확언하면서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감정부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인 사업을 하는 박지영 씨는 10년간 월 200만 원 수입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나는 풍요롭다 확언을 1년간 반복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그런데 리코딩 감정 사다리로 부족함의 감정을 흘려보내고 충분함을 몸으로 느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 10년 넘게 연락 안 하던 대학 선배가 갑자기 협업을 제안했고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거예요. 감정을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면 2, 3주 안에 주변 사람들이 뭔가 알아챈다는 점입니다. 뭔가 달라졌네?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 이런 말을 가끔 듣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였던 겁니다. 왜 감정이 먼저여야 할까요? 그건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 결국 그 감정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동보다 말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감정이 정렬되지 않은 확언은 자기 부정을 더 강화할 뿐이라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딱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정을 흘려보내라 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하면서도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감정 조절법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신체 감각을 체험하면서 흘러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새로운 나로 전환하는 4단계의 감정 전환 실습법, 리코딩 감정 사다리입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따라할 수 있는 4단계의 감정 전환법인데요. 라이프 리코딩이라는 책에 담긴 감정을 흘려보내서 현실 창조까지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4단계 리코딩 감정 사다리를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부부싸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서 21일 실천 챌린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하도록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카페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변화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의 신호를 실제 삶의 흐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